원장님은 사실 이제 피부가 전문이시라서 네. 피부 관련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엄청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듣거든요. 100만 조회수 100만을 맞아요. 목표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셀코TV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던 내용들을 네. 하나씩 우리 이제 이 시간 동안 풀어보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주제는요. 네. 주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아, 주름은 사실 썰이 많습니다. 주름만큼 썰이 많은 게 없죠. 네. 일단은- 그 썰만큼 이제 여러 제품들을 이제 팔아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죠. 네. 일단은 팩하다가 이제 웃으면 주름이 생긴다. 네. 이거는 근데 그 있잖아요. 이 마스크 시트 팩 말고 얼굴에서 굳는 팩. 네, 그거 있어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약간 공감할 것 같은데. 네, 다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네. 그 약간 그 특히 머드팩? 이런 거 하다가 웃으면은 웃은 채로 이제 그게 이제 고정이 되니까 네. 생긴 것 같지만 금방 팩 없어지나요? 풀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얼굴을 씻고 그다음에 보습제 바르면 다 원래로 되돌아가죠. 아, 네. 그거 걱정할 게 아니구나. 네. 그리고 저는 요건 알고 있습니다. 마른 사람이 뚱뚱한 사람보다 주름이 더 잘 생긴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주름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는 걸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아, 주름의 종류가 있어요? 그럼요. 오. 종류가 있으면 원인이 다 다르고 원인에 따라서 치료도 다 다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일반론적인 얘기들이 결국은 맞을 확률이 3분의 1도 안 되죠. 그래서 주름의 주름의 종류가 종류를 뭐예요?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지금 나이가 40, 네. 나이가 60. 여기 주름이 어때요? 깊이가? 깊이 패였다. 저는 많이 패였잖아요. 되게 생각보다 많이 안 패였어요. 60에 비하면 덜 패였지만 네. 그래도 저도 30, 40대는 이게 팽팽했거든요. 골이 패였죠. 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 이렇게 3층으로 돼 있어요. 네. 피하지방이 빵빵하면 풍선에 바람이 잘 들어있는 거예요. 아. 그 풍선이 바람이 빠지면 푹 꺼질 거 아니에요. 네. 이거예요. 그럼 거기는 피하지방. 피하지방이 없어서 생기는 주름이 전형적인 게 팔자주름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다들 뭘 넣는구나. 넣죠. 네. 자기 지방을 넣는 자가지방 이식을 네. 하든 아니면 또 빼고 넣는 게 귀찮으니까 인공적인 물질로 필러를 넣든 필러. 해서 채우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 피하지방 위축에 생기는 팔자주름. 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표정주름. 표정주름. 음. 눈가주름. 그럼 이런 거. 근데 이제 표정이 처음에 세상에 태어날 때는 표정이 웃는 거하고 우는 거 좀 표정이 있지만 조금밖에 안 썼죠. 네. 이 표정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피하지방이 있는데 그 밑에 뭐가 있냐 그러면 근육이 있어요. 얼굴의 표정을 잡아주는 표정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을 늘 웃으면 늘 근육이 수축이 되겠죠. 네. 늘 고방향으로 수축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주름이 잡혀요. 우리 눈 주위는 뭐가 있냐면 안윤근이라 그래갖고 눈을 네. 떴다 감았다 하는 근육이 있어요. 이 안윤근이 늘 수축을 하면 거기에 수직 방향으로 까마귀 발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요. 3개.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근육 때문에 표정 생기는 거. 근육을 자주 써서 웃는 사람은 웃상으로 주름이 생기는 거고 인상 쓰는 사람은 인상 쓰는 방향으로 네. 주름이 잡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보톡스로. 그래서 이제 요걸 치료하려고 그러면 이제 근육을 마비시키는 보톡스를 가지고 근육을 못 쓰게 하니까. 예.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톡스는 이런 데는 안 맞겠네요. 맞아 봐야 뭐가 좋아지겠어요. 효과가 아무 없구나. 효과 없죠. 이게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아 여기 누가 이제 이마에 주름을 맞아갖고 표정이 탁 펴서 편해 보여. 네. 그러면 여기 놔주세요.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이게 그건 족보가 주름으로 보이지만 족보가 완전히 다른 주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달리 가야 되는 거야. 그 또 하나. 또 하나 주름이 뭐냐 그러면 그냥 표면이 늙어. 표피하고 진피가 늙어가지고 그냥 재글재글한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흔히 말하는 눈 밑 잔주름. 근데 이게 한 가지만 생기겠어요? 나이가 들면 다 생기지. 그 뭔지 알겠다. 이 옆에 그 까치발처럼 생기는 거 말고 여기 보면 여기 지글지글한 거는 자글자글한 거 다 잔주름. 그냥 늙어 생기는 거야. 그다음 피부 표면이 거칠고 보면 자세히 보면 다 주름이 살살살살 가 있어. 젊은 어린애들 어린애 피부 만져보세요. 그냥 배고 그 자체야. 그렇죠. 아주 뭐라 해야 되지? 뽀송뽀송하고. 아무런 게 없잖아요. 그게 이제 신제품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마른 사람이 뚱뚱한 사람보다 주름이 더 잘 생긴다라고 봤을 때 뚱뚱한 사람이 피하지방이 더 많아서 좀 덜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릴 때 피부가 안 좋았던 사람 있죠. 네. 어릴 때 피부가 되게 안 좋아서 피지가 많이 나오고 여드름 많이 나고 약간 투실투실했던 사람들 보면 나이 들으면 그 사람이 안 늙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그래서 변화가 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타고나는 게 있어가지고 원장님 같은 경우도 딱히 뭐 되게 많이 관리하시진 않는 걸로 알고 전혀 있는데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의 전형이죠. 주름이 좀 없는 그냥 타입이시죠. 그러니까 노화의 속도라는 거는 주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하 지방이 위축이 됐든 여기 표정 주름이 잡혔든 노화가 잔주름이 생겼든 그 주름이라는 것도 결국은 다 늙어서 생기는 건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보통 20에서 25세가 되면 성장이 멈추고 그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면 여자들 보면 야 시집 가야 되겠다 라는 나이가 그 나이예요. 제일 이뻐요. 그러면은 뭐 이미 주름이 생겼다면은 네. 마른 사람하고 뚱뚱한 사람 둘이 있을 때 좀 시술 효과는 어느 쪽이 더 좋은가요? 일단 기본이 좀 있는 사람이 보기가 좋아요. 아 기본이 있는 사람이라면 약간 투실투실하게 피하 지방이 있는 사람들이 수술을 하면 효과가 금방 나타나죠. 바람이 푹 빠진 사람은 바람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 특정 부분에 뭐 자가 지방 이식을 하든 필러를 넣든 넣고 나면 부자연스러운 정도가 심하죠. 근데 좀 약간 그 피하 지방이 있고 살점이 조금 있는 분들은 살짝만 타치하면 이렇게 팽팽해 보이죠. 아 그렇구나. 네.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체중을 적당히 유지해야 돼요. 제일 여성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50, 60이에요. 근데 20대 체중을 자기가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피골이 상접해요. 정말로. 왜냐하면 20대는 그 골격의 밀도, 뼈도 단단해요. 네. 그 다음에 저기 근육도 많아. 아무리 20대는 운동 안 해도 많아요. 근데 50이 되면 뼈도 지금 흐물흐물해서 다 칼슘이 빠져서 뼈 무게도 줄어요. 지방도 많아지고 근육도 약해져요. 네. 근데 몸무게를 똑같이 만든다는 얘기는 뼈하고 근육이 거의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피하 지방만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몸무게라도 20대하고 50대는 그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몸무게를 구성하고 있는 뼈와 근육의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어지간히 운동해서 20대 몸을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짝 쪄야 돼. 그 원장님이 예전에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BMI 지수? 네. 기억이 그 나네요. 지수를 정상 20대보다 조금 높게 한 2, 3 정도는 높게 유지를 해줘야 남들이 봤을 때 좀 보기가 좋아. 그래서 살짝 배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되게 많은 분들이 제일 좀 궁금해한다기보다는 원한다고 봐야 돼요. 한 번 생긴 주름 없앨 수 있나? 자, 이게 원래 종이에요. 네, 주름 한번 생겼어요. 네. 없어졌어요? 이런 원리인가요? 네. 근데 그 깊이 패인 거 말고요. 살짝 좀 그런 주름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표정 주름인데 네. 깊지 않다. 근데 보톡스 맞아가지고 좀 이제 한두 달 안 쓰면 네. 약간 안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건 좀 덜 보이죠? 요거. 네. 이거는 보이죠? 네. 네, 그 차이예요. 너무 우울한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시간을 거슬려는 욕심은 부리지 마라.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의사고 또 피부과에 그런 환자들도 많이 와요. 오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또래 중에 좀 나아 보이는 걸 목표로 삼아야지 10년 날에 학교 후배 만나가지고 쟤랑 나랑 같이 가려고 그러겠다. 그거 해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자연스럽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주름 종류가 있다까지 갔고요. 네. 여자들이 또 나이 들면서 민감한 거는 목주름이 있습니다. 목주름은 유전이에요. 진짜요? 네. 근데 확 잘라서 미안한데 네. 목주름은 유전이에요. 아니 목주름은 저는 신경을 전혀 안 쓰다가 저는 목주름 이제 있었어요. 보여요. 없다.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지? 원래 없어요. 근데 원래 있는 사람들은 세 줄, 네 줄 있어요. 아니 근데 저도 이렇게 보이지 않아? 좀 보이죠 이제? 이제 조금 보이죠. 그쵸? 네. 근데 원래 안 보여, 이거보다 덜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는데 네. 원래 없는 사람은 없고요. 원래 있는 사람은 10대, 20대부터 있어요. 이 딱 그 주름이. 원장님 신기하게 없으시네요. 네, 없어요. 어. 근데 저도 좀 더 나이 들면 이건 처질 거예요. 접혀서? 처져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중력 방향으로. 이제 이런 게 싫어서 이제 달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프레스도 하고 이제 온갖 노력을 하죠. 그러면 조금 그 속도가 늦어질 뿐이지 네. 뭐 안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목주름에 이렇게 딱 그렇게 줄이 그어진 듯이 이렇게 종이 접히듯이 접힌 주름 있잖아요. 네. 이 주름을 갖고 나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거 없는 사람도 지금 우리 손 아나운서처럼 이게 조금씩 주름이 생기죠. 그리고 좀 찢어지고. 점점 이제 그 선이 명확하게. 그럼 요거는 약간 뭐 피하 지방 없어서 생기는 주름 아니고. 원래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피부 밑에 바로 그냥 근육이고 네. 혈관이고 동맥이고 그래요. 그냥 얘는 그냥 그럼 뭐예요? 원래 표정주름도 아니고 표정주름도 아니고 원래 있는 주름이 있는 그냥 사람이 원래 있는 있고 주름? 그다음에 피부가 얇거나 탄력이 떨어지면 처지면서 주름이 이제 점점 선이 보이기 시작하죠. 아, 그리고 주름 안 생기게 하려면은 선크림 꼭 발라야 되죠. 그 선크림이 주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잔주름이에요. 잔주름. 햇볕을 받다고 해서 이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햇볕을 받다고 인상 표정 주름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 근데 잔주름에는 전체적으로 피부가 이렇게 노화가 되는 정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게 자외선이에요. 그러니까 자외선을 막으면 당연히 피부가 오래 깨끗하죠. 그러면 이제 원장님은 선크림을 항상 바르시고 밖에 나갈 때. 아 실내는 그냥 실내에서는 있으시고요? 거기까지는 뭐 그러면은 얼굴 목 다 바르세요? 아니요, 대개는 가리죠. 아 가리고 얼굴 모자를 쓰거나 이제 모자가 안 되고 선글라스를 쓰거나 뭐 가리는 데는 가리고 안 되는 부분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죠. 아 저는 이제 안 바르다가 목주름 때문에 신경 쓰여서 목에 그 주름은 저기 햇볕하고 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구나. 네, 먹는 거하고 연관이 되게 많아요. 아 괜히 네, 엄한 데다가 발랐네요. 여기는 뭐 발라서 나쁠 건 없지만 네. 여기는 또 햇볕이 잘 안 들어오죠. 이렇게 다 가려지니까. 그리고 폴라티 같은 게 보면 되게 가려지죠. 아, 이 먹는 걸로. 네, 정말 식사량을 늘려야 돼요. 네. 네. 아니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제 선크림을 전혀 안 챙겨 바르는데도 또 주름이 그 사람 별로 없는 친구도 피부가 있어요. 어떤 피부냐면 네. 젊어서 여드름 많이 나고요. 네. 모공이 좀 넓고 피부가 거무튀튀한 사람이에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약간 거무튀튀한 사람은 그게 멜라닌 색소가 천연 자외선 차단제예요. 그다음에 기름이 많이 나는 피지 많이 나는 피부가 그 피지가 천연 자외선 차단제예요. 그리고 피지가 천연 보습제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여드름 많이 나고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 피부가 나이 들면 덜 늙고 지저분해 보이잖아. 어릴 때보다 좀 어두운 피부라고 할까요? 그런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네. 상대적으로 훨씬 덜 늙어요. 아. 왜냐면 이 두 겹의 천연 자외선 차단제와 하나의 보습제를 천연으로 바르고 있어요. 멜라닌 색소와 피지. 피지. 그게 이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늘 있던 사람이면 쟤는 자외선 차단제 안 발랐는데 나이 들수록 피부가 나이 거꾸로 먹는 것 같아 라는 표현하는 사람이 백옥 피부가 아니고 여드름 많이 나는 거무튀튀한 피부가 나이 거꾸로 먹는 듯이 보여요. 약간 이영애 씨 피부 같은 분들은 빨리 진짜 늙을 수 있는 피부죠. 진짜 되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너무 좋은 피부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도 저는 그 정도 급은 아니에요. 저는 약간 검은 쪽이에요. 햇볕에 나면 금방 시커매져요. 되게 하얗신데? 이렇게 햇볕이 안 나갈 때. 이 골프 치고 나가면 이제 시커매지고. 제가 약간 좀 까무잡잡한 피부잖아요. 겨울 되면 좀 이렇게 휘어지고 변화가 되게 심하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주름이 어쩔 수 없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고 네. 치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먼저 보톡스. 보톡스는 저는 계속 안 맞다가 왜냐면 맞은 사람마다 표정이 어색해진다는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계속 안 맞다가 2년 전쯤에 처음 맞았어요. 어디 맞았어요? 제가 여기가 갑자기 그 네, 코 사이 이거 가로주름이 아시죠? 쫙 생기죠. 그거 되게 안 좋다면서요 인상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여기하고 이마 쪽에 좀 맞았어. 전 진짜 대만족이요. 그거는 저기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아니,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이런 뭐 너무 미용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만 제가 환자한테 보면 다른 병으로 왔어요. 인상 보고 좀 맞으세요라는 사람이 있는지 그게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여기.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주름 내가 이제 해봤고 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손가락이 근육 방향이에요. 여기 안윤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Y자로 생긴 근육이 하나 있어요. 쌍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눈을 치켜뜨게 하는 근육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큰 이제 근육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안윤근이 자꾸 쓰게 되면 생기는 게 이제 까마귀 발가락처럼 생기고 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선천적으로 기능이 액티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표정 연기를 잘하는 거야. 카리스마 있는 연기. 잘 안 되거든. 저 이게 못 써요. 저는 웃상이잖아요. 그래서 웃는 사람이에요. 악역을 하라고 하면 난 못해. 안 되잖아 이게. 아니 거기가 찌그러지긴 찌그러지는데 찌그러지는데 뭐 이상해. 이렇게 무섭진 않아요. 이렇게 하는 그게 없는데 이 근육이 있어야 돼요. 네. 이게 강한 사람들이 보톡스를 맞으면 편해지는 거예요. 인상이 못 쓰거든. 그렇구나. 그래서 정치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인이라든지 이렇게 막 일할 때는 모르다가 자기가 맨날 이제 얼굴이 좀 나가야 될 때 그 이러면 좀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게 그러니까 항상 습관적으로 써서 그런 거니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웃어야지 이렇게 거의 없잖아요. 네. 웃는 거야 그냥. 이건 웃을 때 이게 잘 작동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보톡스 효과가 있는 게 여기, 그다음에 여기 여기. 그다음에 예, 여기. 아, 이게 근육이 이런 방향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주름이 어떻게 돼요? 주름은 이렇게. 항상 근육의 직각 방향으로 잡혀요. 이거 왜 그러면 이걸 쓰겠어요? 이걸 왜 쓸 것 같아? 이거요? 음. 왜 쓰지?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눈을 뜰 때 이 안윤근이라고 하는 요 눈둘레 있는 안윤근이 한 70에서 80%를 눈을 뜨게 해줘요. 그리고 나머지 20-30%는 뭐가 뜨냐면 얘가 당기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뜰 때는 누구나 이렇게 하고 뜨죠. 아,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네. 늙어. 네. 뭐가 처져요 이게? 여기 거 눈꺼풀이. 눈꺼풀이 처지고 안윤근이 아무리 이렇게 수축을 해도 눈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커져. 그래서 자꾸 이만. 그러면 뭘 쓰냐? 쓸 수 있는 걸 다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특히 이제 증명사진 찍을 때 보면 다들 눈을 땡그랗게 뜨고 이게 쫙 잡아 당기는 거야. 왜? 눈이 좀 커 보이고 싶거든. 이게 자꾸 쓰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가 주름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나이 한 60대 신분이 와가지고 자기 주름 없애러 온다고 와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경험이 없는 의사가 보톡스를 딱 놔요. 어떻게 되겠어요? 눈을 못 떠. 아, 여기를 당기질 못하니까. 당기지 못하게 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눈 뜨기 힘들다는 분들이 간혹 그래서 계시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는다고 무조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이니까 맞고 나니까 어우 네. 최고야. 아주 이게 잘 떠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딱 펴지는데 50대 후반 60대가 돼서 이렇게 눈이 벌써 처지기 시작하는데 네. 이건 중력 방향이니까 무조건 무게 있는 방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처졌어. 이게 내가 이게 안윤근으로 이걸 못 띄워. 이걸 뜨게 해. 이것까지 못 뜨게 하면 20%가 내려와요. 이해가 돼요. 아침에 눈 뜨기 힘들다 그러는 거야. 아니 그래서 그 좀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네. 그렇게 맞고 눈이 여기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무거운 게 아니라 늘 여기를 긴장을 하니까 눈에 안구통도 와. 아. 왜냐하면 눈 주변의 근육을 늘 힘을 그냥 악 하고 주고 있어야 되니까 한번 생각해봐. 안 아프겠어요? 그런 안통이 오는 경우에는 거예요. 그래서. 보톡스가 아니라 거상을 해야 되겠네요. 일단 거상부터 먼저 하세요. 아, 거상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는 이걸 안 쓸 수도 있잖아요. 네. 요 2-3mm거든요. 눈이라는 게 되게 민감해서 2mm 땡길냐, 3mm 땡길래, 4mm 땡길래, 5mm, 밀리미터 단위로 따져야 돼. 요거 땡길 때 여기서 네. 땡기거든요. 상안검에서 다 성형외과에서 하는 거예요. 저랑 상관없으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땡겨 놓고 난 네. 다음에 그 모양이 자연스러우니까 안 써요. 보톡스 맞을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 되겠다. 그래도 좀 더 땡겨야 된다. 저기 좀 더 이렇게 편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좀 많이 올리고 네. 여기 보톡스를 맞으면 아, 예, 이제 딱 그게 이제 맞아지죠. 아하. 예. 그런 경우에 보톡스. 예, 보톡스는 어찌됐든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기 때문에 인디케이션이 되는 자리가 여기.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아니다. 여기는 피하 지방이 처진 거고 여기는 보톡스를 맞으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쳐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맞으면 되고 이마 이런 데 맞으면 한 40대 50대 초반까지는 근육에 이제 그 표정 근육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맞으면 편한 표정이 된다. 이거 되게 좀 네, 중요한 중요한 정보인데? 얘기예요. 네, 중요한 정보입니다, 진짜.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은 보톡스 어디가 싸게 한대? 네.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제 손문선 보톡스 여기 맞고 되게 좋아졌다는데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60대 나 거상해야 되는데 가서 맞고 네, 눈이 안 그러면 떠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톡스는 그런데 그다음에 팔자주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지방 이식이라 해서 그게 제일 자가지방 좋아요. 이식. 예, 자가지방이라는 게 뭐냐? 필러보다. 왜냐면 내 거니까. 아, 필러는 나무 거니까. 근데 자가지방에는 생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아니요. 아니에요? 생착이 잘 안 돼도 네. 필러보다 작용 시간은 길어요. 아, 그래요? 내 건데. 오, 좋은데. 네, 이거 내 거니까 생착이 돼서 오래 가면 제일 좋고 네. 왜냐면 그 지방 세포 안에도 줄기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생착이 되면 걔가 좀 잘 자라서 오래 가지. 오. 그러면 뭐 정말 브라보. 오. 잘 안 되면 녹아요. 녹으면 다시 넣으면 돼. 아까 뽑아놨던 거. 어쨌든 필러보다는 좀 오래 간다. 필러보다 오래가 생착될 확률도 있고요. 네. 일부는 생착이 되니까 그래서 복원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없어요. 자가지방은 내 거잖아. 100% 내 거잖아. 빼는 것만 잘 빼면 되겠네요. 잘 빼서 세균에 감염되지 않게 처리돼야 되고 뭐 시설은 다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약간의 뭐 세균에 들어서 감염이 생겼다 항생제 좋아. 딱 쓰면 해결이 다 돼요. 네. 근데 이제 필러를 넣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괜찮아요. 열의 9은 괜찮아. 열의 1명이 생겨 부작용이.
이물 반응이 생겨요. 이물 반응이 염증 같은. 이게 이제 생기면 답이 없어요. 그럼 네. 걷어내야 되는 거죠? 녹여야 되고 빼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안 나와. 그러면 이제 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뭐 여기를 꼭 원하시는 분이라면 먼저 얘기를 하죠. 살을 좀 찌워보세요. 그래서 자가지방 운동하고 체중을 좀 늘려보세요. 안 되면 자가지방 하세요. 필러는 그럼 복골복이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잔주름. 잔주름. 네. 네. 요거는 어떻게 해요? 잔주름도 역시 마찬가지죠. 잔주름이 생기는 게 표피도 이제 햇볕 때문에 이제 자외선 때문에 노화가 됐고, 그다음에 진피도 자외선을 받으면 흐물흐물해져요. 대표적으로 모든 게 거의 자외선이네. 네, 이게 그 주름은 그거예요. 네. 요게 이제 한번 잡아서 해보세요. 본인도 따라서 네. 옆으로 수직으로 옆으로 당겨 보세요. 당기면 저항이 느껴지죠. 네. 안 늘어나려고 하는 저항이 느껴지죠. 네. 그게 콜라겐이 하는 역할이에요. 나 아직 콜라겐이 많은가 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당겨지는 네. 거예요. 이거 70 이상 뭐 나이 드신 분 당기면요 쭉 늘어나요. 그 콜라겐이 흐물흐물해진 거예요. 어. 자, 딱 놓아 보세요. 네. 놓으면 거의 100%그 자리에서 되돌아가요. 네. 나이 들면 좀 문질러 줘야 돼. 아. 안 돌아가요. 이게 엘라스틴이 하는 역할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콜라겐, 엘라스틴이 이제 진피의 주 성분이에요. 네. 이것들이 자외선을 받으면 흐물흐물해요. 탄력을 소실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콜라겐, 엘라스틴의 주 성분이 뭐냐?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에요. 네, 100%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잘 먹어야 단백질을 안 먹으면 망가지고 난 다음에 되돌아와야 되는데 재생을 해야 되는데 재생하는 공장은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게 아직 세포에 다 있어요. 네. 숫자는 좀 나이 들면 줄기는 하지만 근데 원료가 안 들어와. 내가 고기를 안 먹어. 단백질이 원료가 안 들어오는데 뭘로 생산을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이 들수록 약간 체중이 정상보다 어릴 때보다 젊을 때보다 조금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고단백 식사를 하라고 식사를 그렇게 고단백을 해야 되고 강조하시는구나. 먹기 싫어도 계란이 흰자가 아무 맛도 없잖아요. 네. 우유 하루에 한 2-3개씩은 그냥 삶아가지고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은 노른자 버리고 그다음에 닭가슴살을 먹든 하다못해 돼지고기 좋아하시면 살이라도 좀 이렇게 위에 좀 걷어내고 기름 걷어내고 네. 뭐든지 어찌됐든 좋으니 생선을 먹든 뭐를 먹든 콜라겐을 먹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를 공격하는 인자가 뭐였어요? 자외선. 네, 그러니까 뭐 발라? 선크림. 차단제. 그 다음에 또 표피가 빨리 늙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건조함. 건조. 네. 그래서 겨울 되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잖아요. 뭐예요? 보습제. 원장님 그 마무리하기 전에 저 이 얘기만 한번 해주세요. 네. 왜냐면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거 한번 얘기해요. 네. 스티바 연고. 네. 이거 되게 유튜브에서 핫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바르면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가임기성 바르면 안 돼요. 그래요? 기형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바르면 도움이 돼요. 이게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들 수 있는 그 자극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젊게 하죠. 그다음에 표피에서 그 표피 세포들을 잘 재생되게 도와줘요. 그런데 이게 자극이 되게 심해요. 자극이요? 되게 따가워요. 바르면요? 일반인이 바르면 되게 따가워요. 근데 이게 피지가 되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 쓰면 안 따가워요. 그래서 얼굴에 여드름 많이 나고 개기름 많이 끼는 사람이 약간 주름살 생길 때 바르면 둘 다 좋아져. 기름 좀 덜 나오고 피부도 이제 두꺼워지고 콜라겐도 좀 잘 만들어지고 그래서 피부가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전체 국민이 20% 정도 돼요. 나머지 80%는 바르면 따갑고 뭐 붉어지고 이런 부작용을 느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럼 이거는 일단 그냥 본인이 사서 바를 수 안 되네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저기 처방전이 처방이 있어야 필요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처방할 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분이 와가지고 주름살 방지용으로 이거 좀 주세요 그러면 의사들이 그 바르면 따가워서 부작용 생겨요라는 말을 먼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드름도 많이 나고 피지도 많이 생기고 모공도 넓고 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양수겹장이죠. 일타쌍피예요. 그러니까 그 모공 넓은 부위를 중심으로 쓰세요라고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저는 예상했지만 결국에 이제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그렇죠. 선크림 잘 바르고 보습제 잘 바르고. 그리고 목주름은 그거 아니다. 그냥 갖고 태어나는 거다. 원래 어릴 때부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 줄씩 네 줄씩. 목주름은 그 목주름 예를 들어서 나 목주름 안 생기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선크림 자주 발라야지 뭐 이런 거 아니다. 그거 별 도움 안 돼. 별 큰 도움 안 된다. 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그럼요. 항상 언제나 이 뭔가 혼란스러운 정보 속에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빛이 되는 정보랄까요? 네.
저희는 계속해서 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또 다룰 텐데 여러분들 피부에 관련된 질문들 잘 모아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한 물어볼게요에서 다뤘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추려가지고 네.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손문선 아나운서와 함께 재밌는 피부 이야기, 그다음에 의학에 대한 얘기들을 앞으로 레귤러하게 여러분들이 올려드릴 텐데요. 네. 지난번에 했던 마지막 정치 방송 김정철 변호사와 모시고 했던 그 방송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봐주세요. 네. 이거 편집하고 나 의료 방송 안 할 네, 거야.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셀코TV 구독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함익병 원장님께 손 들고 함 물어볼게요. 네. 피부가 좋은 사람을 우리가 이제 도자기 피부 같다 뭐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뭐 여성들의 전체적인 로망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뭐 한국 여자들 피부 좋다 소문 많이 나 있고 우리나라 여자들이 또 더욱더 피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은 뭐 여러 가지 트러블 중에서 이제 좀 색소 침착 같은 거, 그렇죠. 잡티 이런 게 많이 생겨가지고 고민인데 이 조선 백자에 이제 흠이 나기 시작하죠. 네. 얼룩이지기 시작하고. 저도 사실은 피부가 까무잡잡해서 그렇지 잡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난 피부가 까무잡잡하니까 잡티가 없구나 이러고 평생을 살았는데 네. 이 어두운 까무잡잡한 피부에도 생기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몇 살 때부터 생겼어요? 한 2, 3년 전? 그렇죠. 거의 딱 한 마흔부터? 네. 네. 네, 그게 이제 그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어떤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깨끗한 우리 도자기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그냥 가만히 창가에 둬도 이게 낡아요. 그렇잖아요. 네. 탈색도 되고 그쵸. 낡고 그런다고요. 변색도 되고. 우리 피부는 늘 밖에 다 다니잖아. 네. 온갖 거 다 바르잖아. 묻히잖아. 그 뭐 흠이 안 생기면 이상하죠. 흠이 그래서-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요 관련된 궁금증, 잡티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잡티의 모든 것 손 들고 함 물어볼게요. 자,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기미입니다. 기미. 기미. 네. 1위가 여성들 피부 고민 1위가 기미래요. 기미죠. 저는 그래서 저 솔직히 말하면 원장님이랑 처음 방송할 때 네. 기미에 대한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네. 그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여쭤봤냐면은 저 코에 있는 거 이거 기미 아니에요? 이랬어요. 제가 잡티라고 그랬죠. 네. 근데 그 사이에 생겼어요. 근데 지금 생긴 것도 생겼어. 기미는 아니에요. 아니 기미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잘 안 보이죠? 화장이 가려가지고. 여기 딱 여기 양쪽으로. 기미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다행이다. 네. 그럼 일단 기미가 뭔지 좀 자세히 그러니까 설명 좀. 이게 그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일단은 또 이거 저희 냉정한 팩트 폭격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자들 남녀 구분할 거 없어요. 여자가 좀 더 많죠. 네. 얼굴에 갈색 반점이 생기면 딱 두 가지를 먼저 나눠야 돼. 네. 하나가 조상을 잘못 만나서 생긴 유전성 질환인지 네. 아니면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만든 병인지. 뭐 햇빛 많이 보거나 이래서. 그 이제 두 가지를 일단 나눠야 돼요. 네. 그래서 유전적으로 생기는 거는 정말 본인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내 팔자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팩트 폭격을 하는 건데 기미 주근깨는 유전이에요. 그러면은 엄마가 있는 자리에 나도 아니요. 생길 가능성? 아빠가 있든 엄마가 있든 고모가 있든 삼촌이 있든 이모가 있든 네. 그거는 상관없어. 내 윗대예요. 어쨌든 있으면 있으면 그때부터 나온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럼 기미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없죠. 있죠. 아 진짜요? 네. 나이가 들었는데 기미가 아예 없는 사람도 아예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안 생길 사람 안 생겨요. 생길 사람만 생겨요. 나 무조건 나이 들면 생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잡티. 아. 잡티 검버섯은 늙으면 늙을수록 이제 개수가 늘어나죠. 네. 진해지고. 아. 그래서 잡티, 흑자, 검버섯 뭐 이런 건 전부 다 그건 후천적으로 생긴 거예요. 아. 이걸 딱 나눌 줄 알아야 네. 내가 대응하는 방식이 정해지죠. 자, 그럼 기미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전이라고 그랬어요.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없어요. 못 없애는 거예요. 흐리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흐리게 한다. 덜 생기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기미가 언제 처음 생기느냐? 네. 첫 번째 임신 때 나타나요. 기미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유전인데 네.
이거를 기미를 확 나쁘게 하는 게 여성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임신을 할 때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르몬 레벨이 쭉 올라가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살면서 아기 놓고 난다. 옛날에 애기 또 둘 셋 낳잖아. 이건 진짜 몰랐네. 네, 둘 셋 놓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기미가 누적적으로 진해지고 나이도 들어서 멜라닌 그 햇볕을 많이 받으니까 멜라닌이 더 늘어나. 그래서 나이 들면 더 진해지는 거야.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참. 인생의 훈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임신 안 하면 안 생겨요? 거의 안 생겨요. 그래서 요즘 여자분들이 출산이 적기 때문에 기미가 덜 생기죠. 그런데 피임약을 많이 먹으면 기미가 생기죠. 피임약 여성 호르몬제잖아. 그래서 젊은 여자들이 피임약 먹는 걸 내가 뭐라 그러는 거야. 이거 피임할 수 있는 방법이 세고 늘렸는데. 와, 이거는 모르고 먹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 피임약 먹고 생긴 기미는 약도 없어요. 맙소사. 그 임신해서 생긴 기미는 임신하고 나면 이제 호르몬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건 약 쓰면 잘 들어요. 또 이상하게. 근데 인공적으로 피임약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생긴 진해진 기미 있잖아요. 네. 답이 없어요. 약 써도 잘 안 들어. 이거 너무 중요한 정보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을 가진 여성이 첫 번째 임신할 때 이제 호르몬이 올라가기도 하고 피임약 먹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이 호르몬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햇볕을 많이 받으면 그러면 이제 그 세 가지가 딱 합쳐진 기미가 쭉 생겨요. 그러면은 이 유전적인 거랑 호르몬 빼고 자외선만으로는 기미는 안 생긴다. 안 생깁니다. 아하. 생기면 그건 전부 다 잡티예요. 저는 왜 양쪽이 같이 생겼죠? 전 그래서 기미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제 화장을 지우고 얼굴을 보는 민낯을 보는 사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미는 안 보여요. 이렇게 봐도 기미는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요? 아무리 화장을 진하게 해도. 그럼 그냥 자외선 때문에 뭐 생긴... 에이징 체인지로 잡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왜 대칭, 기미가 꼭 대칭으로 생긴다면서요? 기미는 대칭으로 생기는데 네. 큰 붓으로 쭉 그어놓은 모양이에요. 요거 아니에요. 점점이 아니고? 점점이 아니에요. 기미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 되는 붓으로 이렇게 착 그은 모양이에요. 띠처럼. 띠든 아니면 넓은 폭의 띠가 되든 반드시 연속되어 있는 띠 모양으로 생기지 이렇게 생긴 기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가 할 때 아니에요라고 얘기했던 게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아니거든요. 약간 볼터치처럼? 네, 아니에요. 아하. 그러면 기미는 어쨌든 한번 생기면 완전 영구 제거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받아들여야 다음 치료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기미 제거하는 레이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네. 자, 그래서 기미를 치료하는 기본 원칙은 1번 제전제가 뭐냐면 이거 체질적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내가 햇볕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 몸에 딱 배야 돼. 이런 사람이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강박적으로 발라야 돼. 네. 2시간마다 발라야 돼. 그래서 컴팩트에 보면 SPF 한 20, 30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계속. 햇볕 나가기 전에. 그쵸. 골프 칠 때도 난리 나거든요. 네. 골프 칠 때 아예 그냥 골프 칠 붙이고. 때 아예 그냥 이거 하는 게 나아. 붙이는 게 나아. 맞아. 네. 그거 하기 힘들어. 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절대로 피임약 먹으면 안 된다. 피임약은 되게 진짜. 네, 그 다음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미 생긴 기미 색깔, 갈색을 없애는 방법은 제일 손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멜라논 크림 바르면 돼. 우리 이승락 선생님이 만드신 거. 그러면은 그거 그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없앨 수 있어요? 바르고 있는 동안에 색깔이 빠지죠. 근데 그게 또 올라오는 거구나. 근데 금방 또 올라오죠. 또 올라오고. 네. 호르몬 때문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으로 없어야 되고 약간 호르몬 수치 빵 올리는 게 없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임신과 피임약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언제 되면 또 호르몬이 떨어질까요? 호르몬 떨어지는 거? 폐경되면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나이 들면 이제 검버섯이 생기죠. 네. 뭐든 생겨. 그래서 기미가 생겼어. 딱 생겼으면 자외선 차단제, 그다음에 피임약 먹지 말기, 네. 그다음에 병원에 오면 멜라논 크림이라고 한국인 여성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미백 연구가 있어요. 네. 그걸 바르시면 돼. 이렇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는데. 깔끔해요. 네, 깔끔하게. 돈도 얼마 안 들어.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미만큼 또 골치 아픈 잡티가 점, 주근깨, 그리고 이건 잡티랑은 좀 다르지만 여드름이 있습니다. 점은 뭐 한 번쯤은 뭐 많은 분들이건 적은 분들이건 지워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중에 무서운 소문이 하나 있거든요. 뭐야? 점 많은 사람은 암 발병률이 높다. 누가 또 그런 거짓말을 해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점이 많은 사람은
이게 그 악성으로-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아니 꼭 그렇진 않고요. 아니에요? 예, 일반적으로 점하고 검버섯은 다른 거예요. 네. 점이라는 거는 근데 유독 점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있어요. 예. 네. 근데 그 중에서 그게 악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디스플라스틱 리발 신드롬이라고 하는 특별한 증후군을 하는 극소수의 사람이에요. 극소수의 사람이야. 100만 명 중에 아니 1000만 명 중에 한 명 두 명 있어. 우리 5천만이니까 한 대여섯 명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점 많다고 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사람들이 100만에 하나 뭐 발생 빈도도 조사도 안 돼. 한 명 나오면 피부과 의사들이 다 모여갖고 사진 들고 공부해야 되는 케이스예요. 케이스 리포트라 그래요. 그런 거를. 그게 언론에서 써버리면 점 많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병원에 막 점 환자들이 몰려와요. 또 신문을 보고. 괜찮나 또 확인해야 되니까요. 네, 확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이 생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10대 10개, 20대 20개, 30대 30개 이렇게 자기 나이 곱하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점이 내가 개수가... 빨가벗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점에 계속 세보시면은요. 네. 지금 다 됐으면 한 4, 50개 나와요. 그럼 점도 나이 들수록 늘어나는 거네요, 조금. 그쵸, 그거 다 에이징 체인지니까. 그래서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아하. 다만 이제 우리가 오래 살다가 보니 네. 점 중에 악성으로 변하는 모양이 있어요. 그건 알아야 되겠다. 요것만 알면 돼. 그걸 어떤 걸로 확인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늘 있던 점인지 아닌지를 요걸 우리 점이라고 해요. 요 그냥 요 좋다. 아주 그냥 볼록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 모양이 요들에 있었는데 나이가 들었어.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봤어요. 네. 근데 있었어. 근데 또 한 몇 달 있다가 있는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커져 커져. 있어요? 사이즈가 갑자기 커지면 여기서 말하는 갑자기는 몇 달 안에 눈에 보일 만큼의 변화예요. 10년 지나면 이렇게 커져요. 이거는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럴 때 의심해 봐야 돼요. 갑자기 커질 때.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커지지는 않았는데 경계가 요거 매끄럽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이제 피부라고 치면 이게 경계가 매끄럽잖아요. 네. 매끄러운 경계가 갑자기 지도 모양으로 울퉁불퉁해져. 이러면 이거 신경 써야 돼요. 근데 그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생긴 애가 아니라 예, 매끄러웠는데 이게 이제 아메바 모양으로 혹은 지도 모양으로 경계가 좀 이렇게 이레귤라 불규칙하게 되면 신경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점 색깔이 이제 예를 들면 요런 색깔이었다고 쳐요. 네. 이게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 시커멓게, 더 어둡게요? 뻘겋게, 뭐 하여튼 색깔은 다양하게 푸르죽죽하게 네. 원래랑 달라. 색깔이 대개는 보면 이제 점 색깔이라는 게 진한 갈색으로 모노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투톤, 쓰리톤으로 바뀌어. 그러면 의심해봐야 돼. 예. 그러면은 약간 그 피부암 이런 걸 의심해요? 그 이제 암으로 변할 때 나타나는 육안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관심이 있다. 뭐 집안에서 보면 우리 피부가 너무 하얗고 점이 좀 되게 많다. 그러면 그걸 앞서서 보면 돼요. 이렇게 하고 싹 돌아보고 등 뒤도 봐달라 그러고. 그래서 사이즈가 갑자기 커진다,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색깔이 갑자기 다양해진다.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변화예요. 그러면 병원에 나오면 돼. 그때 그런 변화를 보고 병원에 가다 하나도 안 늦어. 제가 다리에 점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있어서 네. 제가 신경을 못 쓰다가 골프 치러 나갈 때마다 친구들이 약간 커지는 것 같은데, 약간 커지는 것 같은데 이런데 몇 년째 계속 약간 커지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안 커지는 거죠? 그 제일 좋은 거는 누가 봐도 되게 커졌네. 핸드폰이 있잖아요. 네. 핸드폰 갖고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같은 각도로 찍으면 돼. 그러니까 어쨌든 확연하게 이건 커졌는데 이 정도로. 네. 그러면 그때 와도 늦지 않다. 다만 예외적인 데가 있는데 예외적인 데가 어디냐? 손바닥, 네. 발바닥, 네. 여자들 브레이지어 라인, 네. 남자들 허리 벨트 라인. 어떤 자리예요? 압박받는 자리? 마찰이 심한 자리에 예. 있는 점들은 그냥 이유 불문하고 그냥 무조건 떼라. 왜요? 오래 살면 무조건 나쁜 걸로 변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마찰이 많은 자리에. 네. 뭐 딱 그게 정해져 있잖아. 네네. 옷 허리. 딱 닿는 자리. 손발바닥. 그래서 이거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시간 될 때 떼라. 너무 유용한 정보가 많이 요 정도만 많이 알고 생기는데? 있으면,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네. 갑자기 그 우리 아까 했던 그 디스플라스틱 이영양성 니부스 증후군 이렇게 나오면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쵸. 우리도 뭐 한 명 봤어요, 저도 지금까지. 너무 유용하다. 그런 게 신문에 나오는 순간 갑자기 이제 병원이 바빠져. 그럼 왜 그런가 몰라서 보면 신문에 어느 신문에 그게 나왔어. 자, 이번에는 셀코TV 커뮤니티에 구독자분이 주신 질문이래요. 네. 점을 뺀 자리가 불그스레하게 자국이 남아서 네. 점을 뺀 것 같지도 않아요. 네. 어떤 레이저를 해야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그리고 점을 계속 빼도 계속 나는데 안 날 때까지 레이저로 계속 없애면 결국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그래요? 네. 자, 이거 이 피부 모식도를 하나 나중에 또 올려주세요. 저 사실 그 점자리가 제가 하나 있어요, 얼굴에. 네. 어디요? 계속 빼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 딴 건 다 빠지는데 근데 꼭 이래요. 지금 이분 질문 주신 것처럼. 네, 그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 이렇게 3층으로 돼 있어요. 이건 맨날 피부 얘기할 때마다 늘 했던 네. 얘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색소 모반, 점이라고 하는 거는 표피하고 진피 중간까지 정도만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아이스크림 파내듯이 파내버리면 네. 끝나죠. 살짝 덜 빠진 거 한 번 더 올라오는 거 한번 제거하면 돼요. 네. 그러면 끝나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해서 계속 올라오는 거 어디 있냐? 피하 지방의 점에 뿌리가 있어. 우리가 보통 흉안 남게 팔라 그러면 어디까지 파요? 표피, 진피 가운데까지만 파요. 네. 전체 3층에 1.5층까지만 판다고. 그 밑에까지 내려가면 무조건 흉져요. 1.5층까지만 파. 네. 그러면 싹 없어져. 다시 채울 때 쑥 올라와. 또 1.5층까지만 파. 또 올라와. 그럼 뿌리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걔는 영원히 그럼 안 되는 안 거예요?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의 점은 우리가 그걸 진피모반이라 그래갖고 이름이 네. 따로 붙어요. 진피모반은 뿌리가 진피의 하부나 피하 지방에 걸쳐 있어요. 이거는 성형외과에서 익시전 떼내야 돼. 도려내서 어디까지? 피하 지방까지 완전히 뿌리를 도려내고 잘 예쁘게 꼬매줘야지 재발이 없어요. 아니 근데 피하 지방까지 도려내면 흉지는 거 아니에요? 잘 꼬매줘.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잘 꼬매면 흉이 안 남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레이저로 파내면 이렇게 원통으로 파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뚫려. 100% 흉지죠. 근데 요거를 원통으로 파내고 원통으로 파내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그 타원형으로 이렇게 파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레이어 바일이에요. 층별로 딱 꼬매주면 네,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그런 걸 예쁘게 잘하니까 그래서 성형외과예요. 근데 그래서 처음부터 점을 빼기 전에 네. 직경이 5mm가 넘어가면 대부분 다 진피모반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경 5mm, 0.5cm가 넘어가는 건 처음부터 뭘 해야 돼? 성형외과에서 예쁘게 도려내고 아니면 피부과 중에서도 피부외과라고 이 저기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는 가면 피부외과가 따로 있어요. 성형외과 셋만큼 수술을 잘해. 쌍꺼풀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점들을 예쁘게 제거 잘해. 피부암이 나오는 걸 제거를 잘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피부외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색소 모반은 레이저로 빼면 되는데 직경이 되게 3mm 넘어가기 시작하면 진피 모반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5mm 이상은 무조건 외과적인 방법으로 절제하는 것이 제일 한 번에 끝나고 깨끗하다. 네. 이분에게도 굉장히 확실한 답이 자꾸 되어드렸을 것 같아요. 뻘개지는 이유가 뭐냐면 깊이 파내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 있는 뿌리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뻘게. 이분은 답은 한 번에 도려내는 거예요. 그 크기가 크지 않으면 그냥 주세요. 왜냐면 저는 크기가 크지 않아서 그냥 뒀거든요. 네, 둬도 돼요. 한 15번 빼다가 포기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잡티와 관련된 또 다른 구독자님 질문이 있어요. 네. 병원마다 어떤 분은 편평사막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검버섯이라고 하는데 네. 몸에 많이 납니다. 네. 얼굴이랑 목은 주기적으로 레이저 시술을 받아서 깨끗한데 몸에는 엄청 많고 크기도 커지고 색깔도 짙어져 있습니다. 계속 생기고요. 네. 이런 거 왜 생기는 건가요? 이게 이제 검버섯하고 편편사마귀는 감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딱 얼굴에만 요 병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얼굴에만 한정적으로 다양한 사이즈이긴 하지만 쌀알 크기부터 콩알 크기 정도까지 갈색의 반점이 짝짝 맞는데 만져보면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나이가 30살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별 못해요. 검버섯도 살짝 올라와요? 만지면 네. 편편한 검버섯은 잡티라 그래요. 아. 우리가 이게 갈색이 보이는데 눈 감고 손으로 싹 만졌을 때 이렇게 네. 이게 그냥 매끄러우면 흑자, 잡티라 그러고 만졌는데 약간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 검버섯 아니면 편편사막이에요. 아, 이거 잘 구분해야 되겠네요. 그게 완전히 구별이 치료가 달라서 그래요. 아. 이게 맨들맨들한 이런 그 흑자라고 얘기하는 잡티, 네. 예, 뭐 노인성 흑자. 흑자, 잡티 다 같은 얘기예요. 네. 이거는 약 바르면 다 없어져요. 바르는 약이 잘 들어. 네. 근데 만졌는데 이렇게 만졌는데 살짝 약간 올라왔다. 걸려. 네. 손에 걸리거든요. 네. 우리 손이 눈보다 훨씬 정확해.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게 매끄러우냐 튀어나왔냐는 눈으로는 몰라도 손으로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 오면 화장 지우세요. 그러고 만지면 어떤 사람은 왜 꼭 만져야 돼? 보면 알지 이러는데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만져서 튀어나오면 레이저 해야 되고
만져서 매끄러우면 약 바르면 돼. 그러면 이거를 눈으로보다는 손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근데 어쨌든 편평사막이랑 검버섯은 둘 다 튀어나와 있다. 둘 다 튀어나와 있어요. 네. 모양도 똑같아요.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구별하는 건 오로지 나이예요. 20살짜리가 생겼으면 아이고 편편사막이에요. 50이 그러면 아 그건 검버섯이야. 이래도 거의 맞아. 왜냐면 나이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3, 40대 오면 네. 나이로도 구별 못해. 그거 어떻게 해요? 조직 검사 해봐야 돼요. 근데 잠깐만, 조직 검사까지 해야 될 정도로 치료가 달라져요? 이유가 완전히 다르죠. 검버섯은 늙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져줘. 갈색이 진해. 네. 그럼 레이저로 날려버리면 돼. 네. 그럼 글상 없어져요? 없어지면 끝나요. 혹시 그러면은 피부가 검은 사람, 흰 사람 이렇게 나눴을 때 그거에 따라서도 좀 시술 효과 그게 제일 큰 효과예요. 제일 커요? 이른이 내가 같이 방송하는 걸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지. 너무나 정확한 질문을 한 거예요. 피부가 하얀 사람이 하면 결과가 좋아요. 그래도 피부 타입이 까마잡잡한 사람, 밖에 나갔을 때 햇볕 보면 새까매지는 사람 있죠. 네네네. 이 사람들이 PIH가 많이 남아요. 아하. 그래서 피부가 뽀얀 사람, 저 사람은 하면 결과가 좋겠구나. 이 사람은 하면 색소 침착이 좀 오래 가겠구나. 그래서 설명을 미리 하죠. 예. 그래서 환자분은 햇빛을 잘 피해야 되고 연고도 더 오래 발라야 되고 결과가 좋아지려면 시간이 좀 더 길게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하시려면 하세요. 고민이 되게 많으면 환자한테 그러죠. 한 개만 해보세요. 한 개만 해보고 한 개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 하시든지 그것도 괜찮은 결정하세요. 방법이네요. 이제 이게 이제 신중한 방법인데 네. 요즘에는 또 이제 이것도 경쟁이 붙어갖고 환자 한 명 오면 이제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서둘러서 막 하라고 하는 병원은 내가 환자분들한테 피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왜냐면 모른다니까요. 결과가 다 달라. 그러니까. 자, 근데 어쨌든 검버섯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검버섯은 그래 노하니까 이렇게 하면 없어져요. 네. 편평사막이는 다르다는 얘기죠. 바이러스 감염증이야. 아. 바이러스가 피부에 감염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레이저 해도 무조건 재발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면역 치료를 해야 돼. 치료 방법이 완전히 족보가 달라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를 해야 돼. 야, 그러면은 30, 40대 왔을 때 구분 안 갈 때 좀 어렵네요, 이거는. 그때 이제 하나를 이제 그것도 해보는 거죠. 그 진단 목적의 치료를 해보는 거예요. 네. 했는데 제거가 잘 되면 당신 검버섯이었어. 치료 끝. 근데 근데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올라와. 그거는 편평사막이. 사망일 가능성이 많죠. 그럼 이 구독자님도 이거를 그렇게 계속 같은 부위에서 재발됐다 그러면 네. 뭐 몇 번 했는데 재발됐다 그러면 거의 그는 편편사막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는 뭐 바이러스니까 자꾸 새끼치죠. 옆으로 이렇게 번지고 커지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면역 치료를 해야 돼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면역 치료. 지금까지 잡티에 대한 얘기 쭉 했습니다. 원장님이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러면은 약간 요거는 꼭 없애는 게 좋다. 요거는 웬만하면은 좀 치료해가지고 뭐 요건 빼는 게 드라마틱하다. 뭐 추천하신다면. 기미나 주근깨가 있는 분들은 빨리 그거를 정확하게 피부과 전문의부터 진단을 받고 받아들이면서 미백 연고 잘 쓰는 게 베스트예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사이를 보게 생겼어 지금. 그때까지 기미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레브라이트라는 레이저가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5번 내지 10번 쭉 연결해서 하면요. 네. 기미가 확 들어가. 그렇게 하고 그냥 좋은 행사 치러. 네. 그리고 끝. 근데 그 이후에 어차피 올라온다. 또 올라온다. 주근깨는 특히 여성의 경우에 뭐 중요한 일이 있다. 선을 봐야 된다. 근데 그러면 한 번은 꼭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한 몇 달은 가니까 그런 날 잡아서 한 번 할 수 있고. 네. 검버섯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환갑 기념 선물이나 칠순 기념으로 자식이 해주면 제일 좋아요. 이게 아까 여기서 만져보면 뭐라 그랬죠? 튀어나온. 튀어나온 검버섯인데 이거 레이저 하면요. 이거는 예를 들어 뭐 환갑이다. 요즘 환갑 잔치나 칠순 이럴 때 한번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시는 내내 좋아하세요. 한 90대 때까지. 10년 내지 15년 개런티 할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네. 근데 뭐 얼굴이 막 검버섯이 피어갖고 이렇게 두텁게 시커멓게 이렇게 막 있었어. 일주일 딱 고생하고 나면 또 새로운 삶을 또 이제 살아가는 네. 거죠. 그래서 사위분들이 장인 장모 칠순잔치 선물로 내가 권한다 그러면 튀어나온 검버섯, 진한 갈색에 튀어나온 검버섯이 있으면 해드려라. 아하. 뭐 좀 작으면 개수가 많지 않으면 100만 원, 아주 많으면 한 2, 300만 원까지 드는데 네. 외국 여행 보내주는 것보다 평생 좋은 소리 듣는다. 왜냐면 튀어나온 검버섯이 레이저로 제거하면 결과가 제일 좋아요. 제일 딱 드라마틱하게. 제일 보기 흉한 검버섯이 제일 결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흐릿한 거 있잖아요. 그 레이저 잘못 건드리면 더 진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시커멓게 탁탁탁 있는 딱 검버섯 있죠. 네. 그런 거 없애고 나면 뭐 남은 여생 내 우리 사이 최고야 고마워 볼 때마다 본인도 생생내는데 자기 너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요. 너무 좋죠 서로 서로. 그럴 수 굉장히 있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홀가분해지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나이 들어서 이제 검버섯 놀라고 시작하면 큰일 났네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보기 흉한 걸수록 네. 치료가 잘 돼요. 요거는 그냥 날려버리면 된다. 한 번에 그냥 쫙 날리면 10년 15년은 개런티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꼭 해드린다 그러면 뭐 환갑이든 칠순이든 네. 어르신들 얼굴에 지저분한 게 있으면 한번 자녀분들이 특히 저는 권해드리는 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장인은 사위가 네. 데리고 오면 이제 효도가 되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마무리하면서 이거는 뭐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답안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뭐요? 잡티 없는 도자기 피부가 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좀 실천하기 좋은 딱 한 가지를 추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네, 자외선 차단. 무조건. 예. 네. 그거는 이런 얘기하면 초등학생을 데려와가지고 우리 애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될까요? 무조건. 초등학생인데 좀 냅두면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제가 말하는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네. 꼭 바르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30대쯤 30대? 되면 신경 그래요? 써서 좀 챙겨라.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우리가 젊고 몸이 이제 계속해서 이게 재생이 잘 될 나이 때 성장을 20살까지는 성장이거든요. 네. 성장이니까 물론 자외선 누적이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발라주는 건 좋지만 네. 애들 밖에 나가 막 뛰어노는데 너 일로 와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나가 놀아야지. 이거는 좀 심하고 그냥 모자 하나 씌워서 내보내면 한 되고. 30부터. 한 30대부터는 내가 이제 생활에 여유도 좀 생기고 야외 활동할 때 신경 써서 바르고 다녀라. 그 정도만 해도 또래보다 10년 내지 20년은 이제 드디 갈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네. 잘 바르도록 합시다. 네, 오늘도 시원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답변이 유익했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조태꾸알이라 그러죠? 네, 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